4시에 올 수 있으면 그때 오면 뭘 먹고 다 확인하니까 월요일 다시 연습한 거지. 바로 4시에 무슨 어차피 똑같이 할 건데. 자, 401번 먼저 할게. 자, 이렇게 401번입니다. 자, 치고 가야지. 자, 일단은 여기에서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0이라는 거 아니까 일단 쓸게. 반지름이 10이었다. 자, 그 다음에 x좌표가 3이고 7이고 라는 점이 두 개가 있대. 알겠고. 그 다음에 AB1의 수직인 직선. 그러면 여기 90도를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겠지. C1이 A1이라고 이렇게. 요 선이 이렇게 90도라는 거야. 맞나? 그럼 지금 요게 원위의 점이고 요것도 원위의 점이고 요것도 원위의 점인 거 맞나? 원위의 세 점에서 지금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그려야 돼? 원의 중심을 지나게 그려야 돼. 따라서 이 A1과 C1은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소리를 할 수 있다. 맞아. 그치?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C1은 A1의 좌표를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3, 이렇게 하면 3, 여기다 3 집어넣으면은 9잖아. 그럼 Y는 루트 9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원점 대칭했으니까 C1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91이 돼야 되겠죠. 괜찮나? 그게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A가 그 말이네. 됐나? 그다음 두 번째. 그럼 C2의 X 좌표. 그럼 요거는 구할 필요가 없겠다. 요거니까 이거 두 번째 거니까 맞지? 두 번째 거는 요렇게 되겠네. 요렇게 지름. 그러면 요 점을 이제 X, Y축 대, 원점 대칭하면 되니까 이 점의 X 좌표가 7,였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7, 될 거니까 계산할 게 없지.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7으로 했으면 그래서 이거 제곱 두 개 더하라는 얘기죠. 끝. 130. 자, 405번은 자, 이렇게 박스 쳐져 있으면은 얘네들을 평면 좌표 움직이면 편하다. 자, 평면 좌표. 그러니까 원점을 어디다 잡아보자. 어디다 잡고. 여기 잡을까? 여기 잡으면 편하니까. 여기 대고 잡자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0,20이 될 거예요. 맞지요? 오케이. 그럼 0,20에서 출발했는 거가 그리고 난 뒤에 또 뭐 어쩌라고. 여기는 지금 좌표가 뭐야? 선생님요? 60,40 맞나? 오케이.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선은 이 위를 움직이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P가 여기여도 되고 여기여도 되잖아. 얘네는 고정인데 얘네는 움직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위로 움직인다고. 그럼 그 움직이는 선을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야. 됐어? 네. 그러니까 움직이는 선을 이렇게 쭉 잡아놓고 얘를 대칭을 시키는 거야. 어디로? 0, 마이너스 20. 괜찮아? 대칭시키면 어떻게 돼? 이 길이랑 똑같아지지. 네. 수직이 등분 됐지. 그럼 여기다 포인트 찍으면 이렇게 찍나 어차피 이등변 삼각형 무조건 된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이 길이 무조건 똑같잖아. 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그음을 된다고. 여기를 지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요 선 Y는 50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 점이 60,60으로 바뀌면 되겠지. 왜냐? 10칸이니까. 그럼 이제 얘네들을 다이렉트로 쫙 연결해 주시면은 요 길이랑 요 길이 똑같고 요 길이랑 요 길이 똑같은 거니까 결국 요 길이 하시면은 최단한 거예요. 루틴이죠. 따라서 요점 좌표랑
교점 좌표의 거리를 구하시면 돼. 됐지? 오케이. 잘라. 이 길이 60이고 이 길이 80이야. 3대 4대 5니까 이게 100이면 되고. 이제 총거리는 100이다. 되나? 쌤이 그래서 가만히 있는 점 잡아놓고 움직이는 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쌤 그러면 이 점 계속 대칭하면 안 돼요? 이렇게 대칭시켰다 이만 대칭시켜 저 위로 가면 그래도 돼. 그래도 똑같긴 한데 편의상 한번 이게 더 편하잖아. 그래도 똑같긴 하니까. 괜찮아? 됐죠? 오케이. 또? 414번. 지금 거리가 이용. 자, 1,2라는 거를 앞면 나오면 1.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고 뒷면 나오면 이렇게 이동하면 돼. 맞지? 네. 그럼 앞면이 A번 나왔으면은 얘는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방향하면 되고. 맞지? 뒷면이 B 나왔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B 여기는 2B 이렇게 쓰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나? 그래서 A랑 B랑 더해가지고 일단 10이라는 얘기는 10번 던졌다는 말을 이번에 쓸 수 있겠지? 네.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P라는 1,2에다가 결국에 X축 방향으로 지금 A만큼 평행 이동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2B만큼 평행 이동한 것도 같이 해야 되겠지? 네. Y축 방향으로는 똑같이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에다가 플러스 2B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겠지? 네. 이것이 지금 P, Q로 바뀌었다는 얘기겠지? 그럼 P라는 거는 X좌표에다가 X좌표 더하면 되니까 1 플러스 A 마이너스 2B가 되고 Q라는 것은 여기는 2 마이너스 A 플러스 2B 이렇게 됐다는 얘기겠지? 이거 됐나? 오케이. 그러면 지금 PQ의 길이 이게 Q야 그래서? Q네. 맞아? 맞나? P라는 점이 지금 1,2에다가 Q라는 점이 수고했어. P, Q인데 그러면은 1 플러스 A 마이너스 2B, 2 마이너스 A 플러스 2B가 됐을 텐데 그치? 근데 어차피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렇게 90도 만들었을 때 얘가 지금 11루트 2라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여기서 이거 빼는 거니까 어차피 A-2B야 그러니까 요만큼이라고 평행이동한 만큼은 그 길이가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너 A-A 플러스 2B겠지 근데 A가 큰지 B가 큰지 잘 모르니까 여기다가 절대값을 써주는 게 맞아요 길이 모르니까 절대값 써줘야 길이로 바뀌거든 괜찮나? 오케이 그럼 우리는 식을 A-2B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2B의 제곱 이것이 저거 제곱했는 121에다가 이 곱하면 얼마지? 24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맞지? 이렇게 써놓고 여기서 이제 나는 B는 10-A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 대입하셔도 되고 이거 이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네 됐나? 오케이? 좋아요 아시겠죠? 보세요. 이해할 게 뭐가 있어 다 적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순서 맞춰 되나? 되나? 근데 어차피 얘네 지금 어때? 절대값 같지 않아 이거?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얘잖아. 네. 그러니까 길이는 똑같다 이 말이거든. 길이가 똑같다는 거는 지금 이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11이면 딱 맞지? 그렇게 풀면 더 좋겠지. 그냥 2천만 풀어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 나는 지금 여기다가 A가 크고 2B가 크고. 잘 모르겠어. 어쨌든 A-2B
B의 절대값이 11이다 라는 식하고 얌마하고 얘랑 집어넣고 이제 이거 연립하면 또 빠르잖아. 이렇게 풀면 되겠다. 괜찮소? 오케이. 일단은 B가 6, 7? B가 7이면 되지. 아니 안 돼. 뭐지? B가 얼마면 돼? 6? 10 마이너스 A 맞죠? 10 마이너스 A 두번 던져 10번 던지는 거니까. 그쵸? 11 나와야 되는데 11 나와야 되긴 한데 뭐 너무 그렇게 되지. A가 홀수긴 하잖아. A가 3이고 A 3입니다. A 3이고 B가 7이잖아. 딱 맞네. 맞지? 뭐 그렇게 대입해서 적당히 풀어도 돼. 괜찮나? 오케이. 또? 415번인 거 맞나? 자, 이거 둘러싸인 넓이니까 지금 요 색칠한 거 넓이 뭐라는 얘기인 거 같지? 네. 오케이. 그러면 색칠한 그 넓이는 어떻게 넓이로 구하면 좀 편하겠노? 잘라 붙이면 어차피 여기 쭉 자르면 되나? 네. 잘라 붙이면 요만큼 되겠나? 뭐 그렇게 될 것 같지? 그럼 지금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나올 수 있으면 그러면 끝나긴 하지? 네. 기본적으로 됐죠? 자, A, B를 X축 방향으로 각각 3, 4만큼 평행해서 CD가 됐으니까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4니까 얘는 5라는 거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거네. 오케이. 쉬웠다. 맞지? 그 다음에 지금 요 길이 알아내면 되지? 요 길이는 그러면 뭔데 이거? 원에서 치면 현이잖아. 현 길이 구하면 끝이란 얘기지? 현은 어떻게 구하더라? 중심에서 자 여기 반지름은 2다. 원의 중심은 0,0이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면 요거 현의 길이 이제 구할 수 있다. 자 거리는 제곱하고 제곱하고 더해서 5분의 빵빵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5분의 6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요 점을 h라고 잡으면 나 지금 OH 길이가 지금 d가 되는 거지. 그래서 OA 제곱에다가 OH 제곱을 빼고 루트 씌우면은 그게 지금 AH가 되겠지. 너무 까맣지? 이거 제곱하면 25분의 36이 되겠고, 그럼 얘는 25분의 100에다가 뺐으니까 64가 된다. 루트 씌웠으니까 5분의 8 이쁘게 되네. 따라서 AB의 길이는 5분의 16이 된다. 그래서 이거랑 곱하면 답이다. 착착착 진행되지? 정신없이 보니까 문제는 다 풀었다 맞지? 자, 이거 연습을 해야 된다. 됐죠? 오케이. 하나 보자. 자, 집합의 뜻과 표현에서는 뭐 별건 없고요. 뭐를 조심한다. 그래서 말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자, 유형 1번은 별게 없습니다. 집합이 아닌 거 흘러나 있으니까 명확한 거. 그러니까 짝수, 약수, 키가 큰 이거 잘 가고 한번 명확하지 않잖아. 누가 키 큰데 정확한 것만 답입니다. 넘어간다. 됐지? 그 다음에 436번 이거 중요하다. 맞지? 이거는 어떤 중요하냐면은 이런 기호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새로운 기호에 대한 거니까 집합은 기호를 배우는 거야. 맞지?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셔야 된다. 자, 첫 번째 보자. 7보다 작은 홀수의 자연수 모임이니까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해서 1, 3, 5까지 하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3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지. 이것만 답이네. 나머지 건 틀렸다. 0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제껴야지. 그런 거지. 맞지?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요
왼쪽이 원소란 얘기야. 원소 취급하란 얘기야. 오른쪽은 집합에 취급을 하란 얘기야. 됐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원소인지 아닌지 그걸로 물어볼 거다 이거. 알겠지? 그런 약속인 걸 알아두면 된다. 어렵지 않아요? 괜찮죠? 되겠죠? 오케이?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안 하면 이거 집어넣고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445번만 얘기를 하자. 자, 445번이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 자, 이 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는 건 결국 뭐다? 원소가 0개라는 얘기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n의 a가 0이다라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 되겠지. 네. 빨리 되겠지? 오케이. 이 표현이랑 이 표현이랑 같은 표현이니까 수학적 기호가 쓰는 게 더 좋은 표현이다. 되죠? 오케이. 그러려면 얘가 해가 없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실수인 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0보다 작은 게 없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야? 이 지금 2차 부등식이 문제야, 그지? 2차 부등식 요 왼쪽 거를 fx 잡아놓으면 fx가 0보다 작은 게 없다고. 그럼 fx의 함수값이 0보다 무조건 크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교점이 없다, 근이 없다. 무슨 말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아라는 표현이 되겠지. 근데 여기 x 계수의 짝수 보이니까 4분의 t를 쓰면 되겠네. 그래서 k제곱 요거 반으로 나누고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3k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다. 풀면 5, 2의 마이너스 밑에.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 k가 크고 2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면 7개니까 한 개 더 빼서 6개가 정답이 되겠네. 하나? 1키제? 오케이,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 표현이 그래서 이거 한집합 원소의 개수라고 얘기했다, 맞지? 맞나? 오케이. 여기도 보면은 449번 한번 보세요. 이거 왜 어려운지 난 진짜 1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해보자. 이게 3이다 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어렵다고 돼 있는데 어렵겠나? 1도 안 어렵다. 자, 이거랑 표현이 좀 다르네. 이건 x, y라는 점을 내가 하나의 원소로 잡겠다는 얘기고, 얘는 그걸 만족하는 x의 그거를 원소로 잡겠다는 표현이다. 그랬을 때 얘는 자연수니까 요거부터 맞춰야지. 여기는 뭐부터? 4 쓰면 여기다 2 쓰면 되는 거 맞지? 3 쓰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5 쓸 수 있는 거 맞지? 네. 2 쓰면 8, 1 쓰면 11 이렇게 해서 몇 개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n의 a는 여기서 4라고 쓰면 그만. 그럼 얘가 6이 돼야 되겠지. 그럼 6이야 자연수겠네. 너무 쉽지. 할만하나? 오케이. 자, 453번 요런 거 조심. 자, 요런 거 조심. 어떤 기호다? 자, 요 기호는 어떤 때 쓴다? 왼쪽이 원소. 요 기호는 언제 쓴다? 왼쪽이 집합이라고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에서는 집을 한번 떼고 나면 요렇게 생긴 원소인 거야. 요 원소가 여기 있는 집합이 있는 거 있어? 여기 있지. 똑같이 생긴 거. 네. 그러면 맞아.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지? 맞아. 됐지? 오케이.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 그래서 틀렸어. 이렇게 하면 맞던지 아니면은 요 짝대기를 없애서 집합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원소가 여기 두 개 있으니까 그거는 맞겠지. 그래서 일단 4번은 틀렸어. 5번은 요거를 빼고 요렇게 생긴 원소, 요렇게 생긴 거랑 똑같이 생긴 거 요거 집안에 있지? 여러분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몇 문제 틀려보면서 개념 익혀주는 문제. 알겠지? 안 틀려야 되는 거랑 공부해서 알았지요? 자, 넘어가자. 자, 여기는 읽어보시면서 집합 포함하게 쓰면 되니까 어렵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보자. 요거는 시험에서는 그래도 좀 나올 수도 있는 파트 중에 하나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등식으로 낼 수 있으니까 요 기호에 대한 뜻을 알아야 돼. 자, 기호에 대한 뜻은 이렇게. 자, 얘 표현이 뭐냐? 얘가 얘한테 포함되고 얘가 얘한테 포함된다는 거죠. 알았지? 포함된다는 거는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 맞지? 네.
맞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고 C랑 A랑은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C는 A의 진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맞나? 괜찮나? C는 A의 진부분 집합. 진짜 부분 집합. 맞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돼. 맞나? 근데 이런 말만 있으면은 이건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A랑 C랑 같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 아는 것부터 다 적어볼게. 자 여기서는 내가 원소를 개수로 얘기할 수 없지 실수에 대한 범위니까. 그래서 부등식의 범위로 -2부터 6까지를 이렇게 비워서 표현했고 그 다음에 A를 아니까 A는 또 C를 아니까 -1에서부터 5까지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 부분이 C고 이 부분이 B라는 걸 알 수 있겠다. A라는 거는 결국에 그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겠네, 그지? 그럼 여기 색칠하시고 A, 여기까지 가서 여기 색칠하시고 B 이렇게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나? 괜찮나?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등호 관계. 자, 얘보다 얘가 큰 범위여야 되지. 네. 그럼 다음은 안 돼. 왜 여기 색칠이라서 다음은 안 돼. 다음은 A가 B보다 원소 한 개 더 가져 삐져나가버려. 그러니까 이 관계는 결국 C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원소가 없는 건 괜찮은데 이마가 원소 한 개 더 가져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여기는 등을 쓰면 안 되고 얘네는 같아도 되는 거다, 그지? 같아도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A 값이 정수 -1인 걸 찾아봤고, 그죠? 오케이. B는 5보다 일단 커야 되고 6보다 작아야 되면 정수 없으니까 틀렸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 실제로 얘는 얘보다 하나 더 가져도 괜찮지? 그래서 여기다가 등을 써도 돼. 그래서 B는 뭐라는 걸 얘기할 수 있으면 된다. 됐나? 오케이? 어렵나? 안 어렵나? 야, 안 어려워서 자세히 465% 8%. 이씨, 300% 올렸나? A가 B에 포함되는데. A가 어떻게 포함돼요? 예. 원리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나가면 이거 뭐 끝나는
자 여기 포함돼야 된다는 말은 결국에 2라는 게 여기 원소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네. 그러면 얘랑 같다고 해보자. 2가 A-3이라고 해보자가 1번은 추론이야. 이거 해보고 안 되면 벗어나야 돼. 그럼 A가 5겠지? 네. 자 A가 5면 다시 써보자. A 집합은 2랑 마이너스 5고 B 집합은 26이랑 2랑 1이니까 지금 이거 여기 없네? 틀렸네. 2번. 그럼 어떻게 추론? 2랑 그럼 A제곱 플러스 1이랑 같다고 해보자. 그러면 A가 1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거든. 자 A가 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A 집합은 2랑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네. 그러면 지금 1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못 만들지. 나가요. 그럼 이거지. 네. 그럼 맞지. 왜냐하면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거랑 이거랑 같아지니까. 네. 저기 있는 원수 저기 다 있지. 괜찮네.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거다. A 나머지는 그 바로. 그렇지.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한 번에 되면 땡큐는 거고. 알았지? 이런 문제 나오면 그렇게 한다. 등호나 포함 관계는 둘 다 그렇게 푸는 거다. 알겠지? 네. 오케이. 자, 부분 집합을 구하시오. 오케이. 461로 부분 집합 구하시오. 구해보자. 자, 근데 일단 위에 뭐라고 짓거려 놨다. 뭐라고 하노? 이건 무슨 말이라고 진영아 이거? 어떤? 그 전부 해석하라고요? 이거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x는 a에 X는 A 포함되는데 주는 같지 않다. 그런 걸 보고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고? 부분 집합. 오, 그렇지. 진역이니까 진부분 집합이 나왔지. 이렇게 살았고. 지인은 어차피 대답 못해도 니한테서 컷이니까 내가 계속 만든 거다. 저 안에 잘하자. 지인 대답 못하면 니 계속 만든 거. 역시. 전달하던지. 자, 오케이. A가 그래서 뭐다? 1하고 3하고 9다. 맞나? 네. 맞나? 그러면은 찾아볼게. 부분 집합은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아무것도 없는 원소를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얘기하니까 한 개. 네. 두 번째 이제 집에 하나씩 넣어보자. 원소 한 개, 원소 한 개, 원소 한 개 이렇게 넣는 집합. 이제 두 개씩 넣어보자. 두 개씩 넣어보자. 두 개씩 넣어보자. 맞나? 마지막 라스트 팜. 다 넣어보자. 이게 모든 부분 집합. 부분 집합 개수 몇 개야? 8개. 네. 그 8개의 원리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다. 자, 집이 있는데 1이랑 3이랑 9를 넣을지 말지. 넣을 거야 말 거야. 넣을 거야 말 거야. 넣을 거야 말 거야. 경우가 두 가지씩 나온다. 그래서 총 8가지라고 얘기한다. 즉 그냥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 개수만큼의 부분 집합이 나온다. 거기서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이마 하나 빼라 했으면 하나 빼는 거고, 진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빼라 했으면 그게 빼면 되는 거고. 네. 따라서 여기서는 여기다 3 넣고 계산하면 7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소를 넣을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야지 반드시 포함되는 원소, 반드시 포함되지 않는 원소에 대해서 우리는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하나 풀어볼게. 자, 그러면 여기는 안 하고 뒤에 가면 나올 거니까 버릴게. 자, 같다. 원소 다 똑같다는 얘기니까 아까 추론해봤지? 추론했는 걸로 처리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사람이면 하더라. 됐지? 못했다고 그러지 말고. 자, 468번 한번 봐라. 부분 집합 개수가 128개니까 그럼 원소 몇 개라고 얘기하는 거야? 7개. 네, 2의 7제곱이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예? 계속. 예, 2의 8제곱. 네, 2의 7제곱이 128. 맞죠? 오케이. B의 진부분 집합이니까 한 개 뺀 개씩 63이라는 얘기니까 실제로 여기서 64 나와야 되니까 원소가 몇 개? 6개 맞나? 그러면 인마 7개고 인마 6개니까 저 빼면 1인 거 맞지? 답이 1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별거 아니지? 추론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 자, 여기서는 봐봐. 5의 배수로만 이루어진 집합 개수잖아. 네. 맞죠? 5의 배수 지금 일단 여기서 몇 개야?
포함. 이주분에 장난. 야 50이야 자연수의 5의 배수라니까. 10개. 50을 5로 나누면 되잖아. 50 10. 맞네. 그럼 5 곱하기 10까지 있잖아. 5 곱하기 1도 있고 5 곱하기 2도 있고 5 곱하기 10까지 있으니까 10개. 그러면 2의 10제곱 빼기 1 하면 되잖아. 공집합이 아니니까 얘기했습니다. 1023이렇게. 괜찮지? 넘어간다? 네. 됐지? 자, 그 다음에 오케이. 475번. 자, 물론 여기까지는 워밍업이고 저 바로 유형 13번이 본격적인 풀고 싶은 문제이긴 하고 유형 13, 14 때문에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쉬워. 자, 3의 양의 배수니까 적어볼게. 3, 6, 9, 12, 15, 18까지만 적으면 되겠네. 괜찮죠? 네. 자, 부분집합 중에서 짝수인 원소가 2개라고 얘기했잖아. 2개. 2개 골라보자. 2개만 뽑아보자. 몇 개 있어? 그렇지.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얘는 3가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물론 뭐 이정도 써도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3하고 9하고 15는 들어갈지 말지 결정하는 거지. 이게 2의 세제곱. 할수 있는 그래서 8이 되겠네. 얘네들을 곱한다. 해야 되겠지. 동시에 일으키는 거, 연속적으로 일으키는 거니까 곱의 법칙을 써서 원소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앞에 경우의 수를 배웠다, 맞지? 1학기 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주로 나올 수 있다 이거야. 알겠지? 자연스럽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거를 해보도록 하죠. 자, 478번 해볼까? 빨리 해볼까? 자, 일단 B 집합을 잡아라. 478이다. 친구야. 78인가? 예. 어쩐지 미집합이 없는데 비집합 잡으라고. 뭔 소리냐? 내가 진짜. 그러고 보니까 각 과마다 거의 진짜 약간 대학생이 딱 한 명씩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상을 놓지 않는 거야. 쌤이 옛날에 막 학생 전체 중에서 여학생 3명 이런 적도 있었거든. 전체 중에. 그럴 때 완전 폭주했는데 다 해보고 일단 됐다. 일단 그리고 어때도 없는 소리 하는 거지. 숙제 안 했잖아. 했는데 다음번에 숙제 안 할 때는 진짜 훔쳐가 이잖아. 그리고 이제 진영이가 들으니까 다음번에 좀 제가 때려도 되나요? 때려라. 나나? 알겠지. 뭐라고? 2, 4, 6, 8 맞지? 네. 얘는 1, 2 쭉쭉쭉 해서 10 맞지? 네. 그럼 얘는 2, 4, 6, 8을 반드시 가져라 이 소리 맞나? 그치? 그치? 2, 4, 6, 8을 반드시 다 가져야 되지? 맞네. 맞지? 그러면은 남아있는 원소는 1하고 3, 5, 7, 9, 10 10도 원소가 7개. 그래서 절대 아니에요. 빼기 얼마야 돼? 지금 2 하셔야지. 왜? A도 아니고 B도 아니어야 되니까 실제로 이 X라는 것은 2, 4, 6, 8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고 1, 2, 3, 4 해가지고 10까지 다 있어도 안 되고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집합도 아니고 전체 집합도 아닌 그런 느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를 빼주셔야지 정답이 라는 거죠.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결혼할 사람이 생겨요. 이미 결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하더라. 아빠랑 결혼할 거야. 엄마가 아빠 이미 결혼했는데 또 하면 되지. 그래 또 하지 뭐. 나도 프라이서 또 하고 올게. 선배님과 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스타일 봤는데 9살 때까지 한다더라고. 그런 거.
9살 이후 되면 아빠 냄새 나서 저 없을까? 돈 줄 때 막 약간 판단하길래 일단 그래서 약간 얘기했는데 지인이랑 아빠랑 괜찮아? 아니면 나쁘지 않아? 아니면 소속? 아니면 친해? 치대? 아 때려갖고 막 그래? 한3달 누워있어 막 점프하거든. 아 진짜 양반 내가 양반에 옆에 벽이 있는데 그냥 뛰어. 그래서 내가 받아야 돼. 안 다치게. 내가 했던 니는 남자애니까 나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어서 남자애는 그럴 수 있지. 근데 얘 여자애야. 막 되게 하고 왔는데 어제 되게 일어나서 그걸 보면서 난 너무 예뻐 하면서 알고 봤더니 외국가 아니라 성격은 선생님. 아빠 나 너무 예쁘지 않아? 그래서 자기는 했지 않아? 오케이. 이는 뭐가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될 것 같지 않아? 맞지? 그 정도 뻔뻔함이면 가만 보면 진짜 찌질이야. 자, 3의 배수 3, 6, 9, 12, 15 의 진부분집합 중에서 홀수를 한 개 이상 가져라고. 잠깐만 무슨 말이고? 홀수를 한 개 이상? 한 개 이상 또 잠깐만 그럼 위에 같이 한번 가보자. 적어도 하나? 또는 적어도 한 개, 적어도 혹은 또는 혹은 뭐 이상, 한 개 이상 이렇게 얘기하면 다 똑같은 적어도의 문제다. 적어도의 문제다. 적어도라는 것은 결국에 어떻게 한다? 전체에다가 아닌 거죠. 홀수가 0개인 집합을 빼버리면 된다. 얘기가 되겠죠. 전체 집합을 찾아볼게. 전체는 2의 몇 제곱이야? 5제곱이지? 네. 그 다음에 홀수는? 홀수 하나도 안 가지려 그러면 어디 갔어? 잠깐만. 홀수 안 가지면 짝수 2개니까 2의 제곱이지? 여기서 빼는 거야. 에다가 하나. 근데 진부분집합이라는 말이 있긴 한데 여기서 진부분집합이 아니 원래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집합이 안 나오지? 안 나오잖아 여기서. 홀수가 0개면 이 집합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못 뺀다고. 그래서 한 개 더 빼는 게 맞다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공집합이 아닌이라고 얘기하잖아. 이거 완전 말장난이거든. 공집합이 아니면 여기서 공집합 나와? 홀수 0개인 것 중에서. 빼지. 그냥 답이야 이게. 공집합이 아닌이라는 말만 있으면 안 빼는 거야. 이미 뺐어. 이미 들어가. 이미 여기서는 공집합은 없어. 그 말 이해되지?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치중하지는 않겠지. 그 정도로 치중하지는.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시험 문제 낸다면 그러면 되지. 내가 더 공부했으면 된다. 그래서 1번에 딱 내놓고 1번 정답률 50% 이게 어떻게 되지? 백방 다줘 틀리거든. 공집합 아닌데 또. 그리고 1번이면 보통 확인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잘 가고 하면서 1번이 이제 변별력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뭐 수업 겁나 비웃는 거지. 아이고 다 얘기해주면 잘 가고 할 말은 없잖아. 그냥 뒷담만 할수록 좋잖아. 난 앞담만 하는 거지. 전수한테는 그렇게 할 것 같아. 누가 틀렸노? 여러분 풀어봐야 되고 맞죠? 자 그래서 다 끝났다. 웃고 떠드는 시간이 다 끝나버렸다. 자 그래서 집합에서는 자 중요한 건 이제 502번부터 504번까지 내가 풀 거거든. 요런 애들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는 정리를 해보자. 자 집합에서는 첫 번째 말장난. 집합에서 첫 번째 연산하기 전까지는 뭔지 아는 거. 뭔데? 파악하는 거. 이게 뭘 뜻하는데 얘네는 기호들로 새로운 기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가 뭔지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뭔지 해보는 거. 해석하려고 그러면 뭘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시를 통해서 예를 들어 해야잖아. 그걸 통해서 이런 집합은 그런 거야. 이거는 그런 거야 라는 능력을 구비해야 된다.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함수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걸 연습하는 거다.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이 새로운 기호를 해석하는 것과 이 새로운 기호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한 걸 네가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다.
맞지?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결국에 시험에 나오는데 어떤 난이도로 나올지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오는 형태가 된다. 되겠죠? 오케이. 읽었을 때 그렇게 크게 뭔가 여기 문제들은 RPM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지만 나중에 난이도 좀 높은 책을 풀었었을 때는 이거에 대한 거랑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뭔가 특이한 문제들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뭔가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가장 크다가 여기 다음에 핵심이다. 그래서 500번을 보겠다. 502번을 말하네. 자, 그리고 볼게. 자, AL이라는 거는 NA가 아니야. AL이라는 거는 X의 원소인데 X는 N의 K제곱의 1의 자리 숫자고 K는 자연수. K 자연수니까 일단 자연수가 겁나 많은 거 다시 더 넣으라는 얘기야. 네. 그 예를 들어서 N이 뭐라고 했대? N이 5면은 지금 5의 1제곱은 뭐고 5의 제곱은 25고 5의 세제곱은 125고 5의 4제곱은 625가 될 거니까 5밖에 안 나오잖아. 네. 집합에서는 원소는 한 번만 쓴다. 맞지? 똑같은 거. 네. 그래서 결국 그 집합을 나타내려면 이렇게 되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한 번 더 해봐라고. 4도 해보자. 해보라 하는 그 보기 있으면 하면 된다. 자, 4의 1제곱은 4가 4의 제곱은 16이가 4의 세제곱은 64가 그러면 여기 1의 자리에다 계속 똑같은 숫자 4 곱하면 되잖아. 네. 그럼 4, 4, 16이 될 거고 4 곱하면 24가 될 거고 24 4가 될 거고 6이 계속 그렇겠지? 그럼 6이랑 4 원소 두 개네. 그러면 A의 4라는 것은 4랑 6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네. 근데 원소 개수 물어본 거잖아. N 쓰면 두 개 맞네. 동그라미 이렇게 하는 거. 됐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A의 8에 대해서 써볼까? 자, 얘는 8, 1은 8. 8의 제곱 64. 그 다음 여기다 딱 또 8 곱하면 32. 8 곱하면 6. 8 나오고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 지금 A8이라는 건 원소 4개면서 지금 포함각이 물어봤으면 이마가 이마한테 포함돼야 되니까 이렇게 뒤집어야 되네. 얘는 틀렸다. 됐나? 오케이. 자, 그럼 다시 A3 찾아보자. A3는 3의 1제곱, 3의 제곱, 3의 세제곱과 3 하면 17, 3 곱하면 1, 3 곱하면 3.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 맞나? 그러면 얘하고 같은 이 이상의 자연수 m이 존재하냐고 물어봤을 때는 어떻게? m에다가 숫자 3 이런 것도 넣어보고 4도 넣어보고 5도 넣어보고 되는지 확인해보는 거가 되고 노가다로 m에다가 숫자를 이제 2 이상이니까 였나? 그렇게도 해보고 아니면은 또 써봐야 되는 것도 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3의 m제곱이라는 거는 그냥 3의 m제곱이랑 2 집어넣으면 3의 m에다가 2 이렇게 쓰는 거랑 맞죠? 3의 m에다가 세제곱 쓴 거랑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에 1의 자리잖아. 이거에 1의 자리잖아. 그럼 여기다가 3의 m의 1의 자리 3의 2m의 1의 자리 그러니까 얘는 9의 m의 1의 자리가 되겠지? 네. 얘는 27의 m의 자리 뭐 이렇게 되겠지? 여기 다음 거는 81의 m제곱의 1의 자리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m에다가 대충 3 같은 거 넣어봐. 이거 결국 넣는 거네. 확인해야 되네. 결국 m에다가 숫자 넣어봐야지. 3 넣으면 얘는 7 될 거고 얘는 3 넣으면은 81에다가 9 될 거고 여기다가 3 넣으면 7을 3번 곱하면 7, 7이 49, 9, 7, 63 이거는 어차피 3번 해봐야 이게 이게 나오네. m에 3이면 되네. 그런 식으로 확인해서 m이 3이 되네. 있다 존재를 하네. 그럼 되네.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지? 이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다. 되겠지? 두 번째. 자, 두 번째 거 503을 풀어줄까 504를 풀어줄까 둘 중에 하나를 풀고 나머지 하나는 내가 풀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503이 더 어렵다.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내가 생각했을 때 503이 더 어려웠는데 504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503, 504가 문제가 똑같거든. 뭐가 똑같냐면은 503번부터 해석을 해볼게. 잘 봐.
부분집합 중 원소가 2개 이상이라 했지. 네. 일단 그런 게 57이래. 그 이유는 알아야 된다. 이것도 그거 알아볼 수 있거든. 자, 일단 부분집합 개수는 2의 6제곱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원소가 0개인 거는 뭐 n의 n 개수가 0인 거는 한 개가 공집합 맞나? 네. 아, 그 다음에 원소 개수가 한 개인 거는 원소 개수는 음. 그냥 다 하나씩 들어가 그리고 있는 6개가 네. 맞아? 그럼 이거 7개니까 좁혀면 얼마야? 5, 7. 그러니까 저기네. 그래서 편의상 A1이라는 거를 1하고 2라고 해보자. A2라는 것은 뭐 1하고 3이라고 해보자. 그래 가다 보면은 뭐 2하고 3 이런 것도 나올 테고 맞지? 네. 계속 가다 보면은 57이라는 것은 결국에 1, 2, 3, 4, 5, 6 이렇게 되면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나? 아, 네. 2개, 3개씩부터 해서 3개, 4개, 5개 이렇게 가시다 보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AN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A1이라는 거는 결국 2 빼기 1인 거고 여기 A2는 3 빼기 1인 건데 여기는 지금 다시 3 빼기 2인 건데 모르겠고 얘는 지금 6 빼기 1인 건데 임마 57개 다 찾으면 집에 가야겠지. 집에 가야지 그러면 맞죠? 근데 이 라인이 있는 건 다 뭔데? 큰 거가 제일 큰 거 아이가? 네. 이 라인이 있는 거는 제일 작은 거 아이가? 네. 이까지 되나? 네. 그러면은 제일 큰 거끼리 어떻게 하면 되노? 저도 어차피 더하는 거 아이가? 얘도 다 더하라 했으니까 네. 작은 것끼리도 다 더해서 빼면 되잖아. 네. 전체에다가. 네. 그러니까 최대값 설정하고 최소값 설정해갖고 각각끼리 더해놓고 빼면 된다. 이 말이 이해되나? 아니 이렇게 각각 57개 계산할 바에 네.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 않냐 이거지. 최대값끼리 다 더하고 최소값끼리 다 더해서 각 한 방에 빼면 되잖아. 네. 최대값 다 모아놓고 최소값 다 모아놓고 빼면 같은 결과 아니냐고. 네. 그게 이해가 안 되냐고. 내가 그거 말했는데 씨. 이게 그거 말한 거예요? 그거만 말해서 아직 계산 안 했잖아. 네. 맞나? 그러면 최대값이 만약에 뭐 1은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최대값이 2인 게 몇 번 나오는지 알아야 내가 그렇게 더할 거 아니야. 최대값이 3인 걸로 얘기를 하면은 몇 번 더하는지를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요 맨 오른쪽에 있는 애가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네. 그렇게 될 때 각각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3, 4를 가지고 있을 때 4가 여기 제일 클 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4를 그만큼 더하라는 얘기겠지. 4가 제일 큰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나? 그러면 2를 최대로 가진다 해보자. 2가 최대값이야. 1번. 최대 최소 따로 할 거야. 네. 각각 따로 계산할 거야. 자, 최대값이 2야. 그러면 뭘 가지면 안 돼? 3 이상의 수. 그래. 3하고 4하고 5하고 6은 가지면 안 돼. 어떤 집합이든. 맞지? 근데 2개 이상 가져야 되니까 1은 가져야 되지? 네.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세팅은 집합이 몇 개야? 네. 선생님 맨 처음 3개밖에 안 되겠지? 네. 최대가 2가 되는 건 집합이 한 개야. 2는 한 번만 더 하면 된다. 어이씨,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최대값이 3인 걸 찾아보자. 그지? 그러면 4하고 5하고 6은 이제 가지면 안 되겠지. 네. 그러면 1하고 2는 가지는지 말든지 결정하면 되겠지. 네. 맞나? 근데 1하고 2는 적어도 하나는 가져야 되는 거지. 네. 적어도 한 개 가져야 되는 거 맞아? 네. 그러면 얘는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가지고 얘의 집합의 개수는 3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아? 예를 들어서 써볼게. 3, 1, 3, 2, 3, 1, 2 이렇게 3개잖아. 그럼 3은 어차피 3번만 더하면 되는 거야. 네. 3이 최대값이 될 수 있는 수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 말 이해돼? 오케이. 그럼 3번. 최대값이 이제 4가 되고 싶어. 그럼 5, 6은 안 가져야 되고 1하고 2하고 3 중에서 적어도 한 개씩 가지면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얘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7개가 되겠지? 그러면 4번 m이 온 거는 그럼 몇 개겠어? 몇 개야? 몇 개야? 늘리면 돼. 1하고 2하고 3하고 4 적어도 하나 가지면 되잖아. 네. 6은 가지면 안 되고. 네. 그러면 얘네에서 만드는 부분집합 개수가 16개인데 그 중에 한 개는 빼야지. 왜 하나도 안 가지면 5만 가졌으니까. 그래서 2에 4제곱 마이너스 1이어서 15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건 해야지. 5번 6일 때는 그럼 이거 몇 개겠어? 똑같아. 2의 세제곱 빼기 1, 2의 4제곱, 2의 세제곱 빼기 1이었잖아. 그럼 2의 5제곱 빼기 1이니까 31개가 돼야 되겠지? 그럼 이걸 각각 더하면 어떻게 돼? 하나, 둘 더하면 10 맞지? 그 다음에 얘네는 46 47에 10 더하면 57이니까 집합 57개 다 나왔지? 그럼 각각의 최대값 다 결정된 거지? 이거 다 더하면 돼. 어떻게 더하면 된다고? 아 기다려. 최소값인 것도 해야지. 최소값이고 이거 1인가 해볼까 이거는? 최소값이 1이라 그러면은 뭘 가져도 다 최소값은 1이지 일단. 네. 그러면은 1, 2, 3, 4, 5, 6 다, 2, 3, 4, 5, 6 다 가져도 되니까 몇 제곱? 2, 3, 4, 5, 6 5개 중이니까 2, 5제곱 빼기 1 해야 되겠지? 그럼 얘가 지금 31개가 되겠지? 2번 그러면 소문 이거 최소값이 2 되려면은 그럼 이거는 뭐겠어? 이제 그거 밝혀. 그렇지. 3번 m이 3이면 얘는 7개. 그럼 얘는 4가 되려면 3개, 5가 되려면 1개, 6이 최소일 수는 없으니까 이 칭행이 안 웃겨나. 실시간으로 찾아봤네. 됐어? 그러면 이거 곱하고 해서 더하는 거랑 써볼게. 자 다시 봐봐. 2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7 더하기 5 곱하기 15 더하기 6 곱하기 31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뺄 거야. 이거 거꾸로 뺄게. 5 곱하기 1을 뺄 거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3을 뺄 거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7을 뺄 거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15를 뺄 거고 얘는 1 곱하기 31을 뺄 거야. 이렇게. 네? 그러면 빼면 여기 1로 묶어내면 되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 될 거고 여기는 3으로 묶어내고 이거 빼면은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는 7로 묶어내고 빼면은 1이니까 7 되고 여기는 15로 묶어내고 빼면은 3이니까 15 곱하기 3 쓰면 되고 얘네는 5 곱하기 31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면 알겠지? 이거 세긴 안 들었어. 원래 기술 정도는 안 들었어. 성공입니다. 그리고 저 블랙 추가했다는데 성공입니다. 이제 안 되겠지. 또 자. 진짜 자죠? 나도 심심하지 않아. 유익거리지 뭐. 이해되나? 어렵지? 어렵지? 이게 504번도 똑같은 문제거든. 504번은 요것만 계산하는 거 보여줄게. 나중에 너네가 처리 다 해라. 자, 읽어볼게. 자, 모든 원소의 곱을 x라고 있어. 장난해. 다 그래서 왜 일일이 계산하면 정신 나간다. 15개는 이마 31개를 못 버렸다고. 그렇잖아. 얘네는 규칙이니까. 자, 무슨 말이냐. 이거의 부분집합 중 공집합이 아닌 거다. 그러면은 우리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 자, 얘네 예를 들면 A1이라는 게 1이라고 했고 A2라는 것은 뭐 2라고 했고 가다 보면은 뭐 A 어쩌고 저쩌고라는 것이 뭐
뭐 1, 4, 8 뭐 이럴 수도 있고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A, 15를 1, 2, 4, 8이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서 내가 쓴 숫자들을 싹 다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야 1을 몇 번 곱하는데 2는 몇 번 곱하는데 각각을 독립적으로 단독으로 생각하자. 그러면 1을 곱하려고 그러면 1은 있어야 곱할까요? 그러면 1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집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나? 그러면 1은 가지고 있고 2하고 4하고 8은 가질지 말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2의 세제곱이니까 8개가 되는데 그 8개가 1을 가지고 있어. 이 얘기 이해돼? 그러면 1은 결국 몇 번 곱하면 돼? 8번 곱하면 돼. 그러면 얘를 2로 바꾸면은 얘를 1로 바꾸면은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2도 8번 곱하면 돼. 그러면 4도 8번 곱하면 돼. 8도 그러니까 이걸 다 곱했는 것 자체가 1을 8번 곱하고 2도 8번 곱하고 4도 8번 곱하고 8도 8번 곱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1은 생략, 얘는 2의 8, 얘는 2의 제곱으로 만들면 16, 얘는 2의 24니까 지수끼리 섞어 넣으면은 m이 나오는 거지. 내가 혹시 서도 자면 되게 쇠고 잡아줘. 알았어. 자고 있으면 와서 깨워줘. 되나? 네. 어렵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 빨리 넘어가야지. 자, 다음 넘어갔어. 합집합, 교집합에 대한 기록 얘기해줬나? 정리해볼까? 이거 안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합집합은 공부랑 교집합은 뒤집는 뭐 얘기한 적 없나? 있다고? 아니 토요일에 여기까지 설명했어 내가? 이게 기억이 안 나. 합집합이랑 교집합도 기록까지 하고 연산 연산 시간 끝나가지고 오케이. 자, A 합집합 B라는 것은 어떤 뜻이다? 벤다이어로 표현 좀 해볼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이거를 전체 집합. 자, 전체 집합은 화살표 땡겨갖고 이거는 정의하기 나름이다. 뭐 실수 전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수 전체 집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이야 자연수의 집합 이렇게 전체 집합 자체를 내가 조율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A 합집합 B라는 건 A도 부어놓고 B도 부어놓고니까 이 부분을 다 색칠을 하는 뜻이 된다. 맞지? 그럼 A 교집합 B라고 읽어주는데 걔는 어떤 뜻이 되느냐? A가 있고 B가 있으면은 공통인 부분만 얘기해라 얘기할 수 있다. 공통인 부분 맞나?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A랑 B랑 공통된 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 될까? 공통된 원소가 없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는 서로 떨어져 있어.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서로 수라고 얘기한다. 원소 공통된 게 없을 때. 괜찮지?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A 교집합 B 이렇게 얘기하는 걸 두 개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로 얘기하자면은 A 또는 B라는 원소를 다 써라는 얘기. 여기는 A and B이기 때문에 둘 다 공통된 원소에 대해서만 쓰라는 얘기. 여기까지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는 차집합 빼기다. 그러면 여기서는 표현이 어떻게 되냐?
A라는 요소가 있고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게 되면 얘는 A가 주체야. 얘가 주체야. 여기서만 빼야 돼. A라는 대성만 빼는 거야. B를 뺄 때 B랑 공통된 부분만 빼서 남은 부분만 체크하면 돼. 남은 B는 상관 안 해도 돼. 있든지 말든지. 빼든지 말든지. 안 빼는 거지. 못 빼니까. 괜찮나? 못 빼야 되겠나? 되겠나?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도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A 빼기 B가 A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표현이라고? 빼는 게 한 개도 없지? 그러면 얘도 이제 서로서로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이번에는 A에다가 B를 뺐는데 만약에 공집합이 됐어. 그런 건 무슨 뜻이죠? A가 B에 그렇지. 포함 관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부분집합.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표현들을 다양하게 얘기할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해석하고 생각해야 된다. 내가 일일이 모든 걸 다 알려줄 수는 없지만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나? 되겠나? 원소 다 빼졌다 이 말이지. 됐나?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걸 우리한테는 중요한 표현이 되는 거다. 포함 관계. 어떤 관계. 어떤 기호를 새롭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해석할 수 있는 거. 해석적인 측면이니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 한 개 더. 그러면은 이번엔 A에 이렇게 C 있으면 이게 여집합의 기호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전체에서 A가 있으면 그 부분이 아닌 부분, 그러니까 부정의 느낌, A가 아닌 거,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여집합이라고 한다. 여집합. 맞지? 여집합. 기호가 여집합이다. U는 전체 집합, U인데 U를 이렇게 쓰는 거는 얘랑 헷갈릴까봐 U를 쓴다고 얘기했다. 맞지? 괜찮나? 오케이. 얼굴 봐서 좀 움직이는 되나? 여집합은 성질은 여집합에 또 여집합 아닌 게 아닌 거 하면은 자기 자신이 된다는 뭐 그런 특징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다. 또 뭐 이런 정도. 전체 집합을 부정하면은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 또는 아무것도 없는 걸 부정하면은 전체가 되겠지. 뭐 요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 이어서 A 빼기 B의 집합을 다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도 있다. A하고 B의 여집합을 교집합한 거로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쌤이 보통 영역으로 표현하는데 여기 1번, 2번, 3번, 4번 영역으로 얘기했었을 때 A 집합은 1번하고 2번이다. 맞지? B가 아닌 거는 1번하고 4번이다. 맞지? 그럼 공통된 거니까 B가 아닌 건 1번, 4번. 맞지? 그러면은 얘네 공통된 거니까 1번 고르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얘랑 얘랑은 같은 뜻을 가진다라는 걸 벤다이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랑 같다는 거는 무조건 자명한 사실이고 너무 중요한 식 자체가. 그래서 연산 법칙할 때는 얘를 얘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나? 괜찮은 것 같은데? 수시 가서 잡으시고 출발하면 되겠나? 되겠나? 자, 그래서 기호에 대한 거는 최대한 다 썼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뭘 또 해봐야 되냐? A랑 B랑 공통된 거랑 B랑 A랑 공통된 건 어때? 같은 표현이지. A랑 합집합 B도 마찬가지. B랑 A랑 합친 거랑 같은 표현이 되겠지.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교환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근데 얘네들의 합집합은 교환 법칙 성립했지? A 빼기 B는 교환 법칙 성립해야 하네. A 빼기요? 아니 A 빼기 B는 성립하냐고. A 빼기 B만 B 빼기 A로 바꾸면 같아달라. 그렇지 않나요? 다르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딴 거 하지 마라. 방문하지 마라. 되겠지? 그래서 차집합은 교환이 성립 안 한다. 그래서 차집합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얘네들의 자리를 바꿀 수
되겠지? 연산 법칙 할 때는. 자, 두 번째 A 교집합 B 하고 교집합 C 이렇게 있는 거 하고 A 교집합 B 교집합 C에 이렇게 교집합했는 거 하고 두 개를 따져보면 N 다이어그램으로 따져볼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그러면 A랑 B랑 공통된 부분은 이 부분이랑 그 다음 다시 A, B, C 이렇게 썼을 때 C를 색칠했다. 그래서 여기서 교집합을 쌓는 게 첫 번째 식이거든. 그럼 얘네들의 공통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 맞나? 요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요렇게 계산해도 이게 된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 해보면 다시. 자,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 요번에는 B랑 C랑 먼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A, 여기 B, 여기 C. 요거 교집합 A를 교집합하면 여기도 마찬가지 요 안에 있는 요 부분이 교집합이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랑 둘이 똑같지? 맞나? 이렇게 똑같지? 교집합해도? 그래서 얘네들은 똑같다. 이거는 무슨 법칙이냐면은 결합 법칙이라고 한다. 얘네들은 교집합 쓴 거, 합집합 쓴 거에 대해서는 합집합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를 먼저 해도 돼? 마음대로 해도 돼. 예를 들면 A 교집합, B 교집합, A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얘네를 A 교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자리 막 바꿔도 돼.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얘네 교집합하면 어차피 A 돼. 그래서 A 교집합 B가 정답이야.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 대망의 중요한 거 하나 해야 되지. 근데 무슨 법칙? A 교집합 B에다가 합집합 C라든지 A 합집합 B에다가 교집합 C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교와 합, 합과 교 이렇게 부호가 다르다 면은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고 할 거다? 분배 법칙이라고 할 거다. 분배 법칙. 자, 얘네는 합 C를 뿌려야 돼. 합 C를 여기다가 뿌려서 A 합 C 그 다음에 B 합 C 이렇게 뿌려준다. 그리고 이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당연히 교집합이 있어요. 미쳐가지고 이 합집합 쓰면 원래 여기랑 똑같은데 뭐로 분배를 하면 똑같은데. 마찬가지 여기도 교시를 분배해줘야 된다.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도 똑같이 그냥 해주면 된다. 여기 있나 그건 상관없다. 왜? 어차피 교환 법칙 성립할 거라서 뿌려놓고 교환하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C 교집합 A 그 다음에 C 교집합 B 이 사이가 합집합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얘를 이쪽으로 만드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공통된 게 보이면 묶어내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가 분배 법칙 너무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맞나? 그거 되겠나? 괜찮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썼던 기호들을 가지고 호환관계, 차집합, 분배법칙, 여집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연산법칙 한 개 더 있다. 뭐 있냐면은 A 합집합, B 여집합 이런 것을 우리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A의 부정 여집합하고 합집합 또는이니까 그걸 부정하면 교집합 AND가 됩니다. 그 다음 B 이렇게 써주고 이거에 전체 여집합 이렇게 묶어내습니다. 이렇게 묶어내지는 요런 과정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드 모르간이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이다. 법칙은 정의급이다. 정의급이다. 법칙은 절대 깰 수 없는 무조건 맞는 증명 필요 없어. 무조건 맞아. 이렇게 되는 증명도 돼. 그래서 배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되죠?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까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연산 법칙 중에 한 개를 전부 다 해요. 괜찮나? 되겠나? 오케이. 이거를 가장 잘 해볼 수 있는 것은 뭐게요? 뭘까요? 자, 이건 A 빼기 B, 요것은 B 빼기 A,
그것을 합치는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연산 법칙을 쓴다든지 아니면 얘의 뜻을 보여주면은 얘는 어떤 기호냐 하면 여기 밑에 있으니까 보여줄게. 자, A가 있고 B가 있지. 전체 집합이 있지. 그럼 A에서 B 뺀 거 색칠하면 이 부분이잖아. B에서 A 뺀 거 빼면 요 부분이잖아. 요런 집합을 얘기한다. 요거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집합이라서 얘 이름이 있다. 얘 지금 차집합이라는 이름이다. 이거 말고도 새롭게 이렇게 지금 보통 이렇게 뭐 이렇게 정의한다. 요거를 이렇게 쓰자라고 정의를 많이 한다. 그래서 새롭게 정의된 집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가 첫 번째. 했나 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데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A 합집합 B에다가 A 교집합 B를 뺀 걸로 증명할 수 있고 뜻은 똑같이 이거 다 합친 거에다가 이거 중간에 거 덜어내면 얘네들이 똑같잖아. 맞지? 그거를 뺀다 이러는 거 말고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되나? 자, 증명하는 것까지는 보다 예전에 쓴 적 있다 이거? 쓸 수 있나? 기억나? 안 난다. 조졌다. 자,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A 빼기 B 합집합 B 빼기 A. 자, 증명할 때는 기본적으로 차집합과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꿔준다. 자, 얘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바꿔준다. 일단 바꾼다. 그 다음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얘를 하나의 집합으로 보시고 합집합의 교집합이지. 분배한다. 분배. 자, 뭘 분배하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랑 합집합 B.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랑 합집합 A 여집합. 됐나? 그러니까 합을 여기다 한 거, 합을 여기다 한 거. 그럼 여기 사이에 얘는 교집합으로 내려와야 돼. 됐나? 그래서 먼저 뭘 썼다? 분배 법칙을 한번 썼다. 얘는 차집합에서 교의 여집합으로 썼다. 차집합의 성질을 썼다. 되겠지? 자, 그 다음 다시 교의 합이니까 다시 분배하네. 2차 분배. 자, 합 B를 여기다가 분배해서 A 합집합 B,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합집합 B. 여기는 교집합 중괄호. 여기도 합 A의 여집합을 분배해주면 A 합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합집합 A 여집합. 그래서 제2 분배 법칙을 썼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것을 쓴다. 얘는 뭔데? B랑 B가 아닌 거 다 합치면 뭐야? 그렇지, 전체 집합이 되는. 얘네는 집합의 성질을 썼다. 그 다음에 얘랑은 교집합이니까 얘가 얘한테 들어가니까 얘로 읽어줘야 되는 거야. 얘는 무슨 성질이다? 포함관. 되겠나? 오케이. 다시 여기도 전체 집합 되지? 그러면 이거랑 교집합인 거니까 얘를 쓰면 되니까 B의 여집합, 합집합, A의 여집합을 썼다. 이것도 포함관계를 쓴 거다. 집합 성질에 포함관계, 여기 교집합이. 그럼 여기다 이제 얘네들 쓴다. 그럼 얘네들을 내가 편히 삼고 자리를 바꿔도 되니까 자리 바꿀까?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요거만 이렇게 썼으니까 요거 교환 법칙도 썼다. 그 다음에 뭘 쓰냐? 다시. 그럼 A 합집합 B에다가 얘의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으로 바뀐다. 여기는 무슨 썼다? 드모르간 법칙이 썼다. 그러면 얘는 다시 이제 여기서 이거니까 A 합집합 B에다가 교의 여집합 빼기 A 교집합 B로 바뀐다. 이거는 차집합의 성질 썼다 맞지? 그러면 지금 얘랑 어때? 같이
증명이라는 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쭉 계속 당기는 거야. 양옆에 갔다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증명은 하나 써놓고 끝까지 가는 거야. 이거 써놓고 절로 가도 돼? 상관없어? 근데 저기 써놓고 끝까지 오든 여기서 써놓고 절로 가든 어쨌든 그렇게 증명을 하셔야 돼. 증명이야. 그래서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을 하나 하면서 법칙들에 대해서 익숙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 저번에서 이거 내는 거 굉장히 좋아했었어. 근데 근래 한 1, 2년 안 나왔어. 나올 때 됐지 이제. 왜냐면 5년인가 6년 동안 매일 했거든.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안 냈어. 그러니까 다시 나올 수 있겠지. 증명하시오를 낼 수도 있다고. 냈다고 했잖아요. 오케이? 요거는 아마 책에는 잘 없을 거다. 꼭 알아둬야 되는 거다. 되겠나? 정리할까? 필요하면 정리해봐라. 정리하면서 써봐라. 본인이 법칙을 써본다. 연습하려면 연습장 달라고 주고. 어? 뭐 쓸까? 그냥 물어본 거다. 나도 그냥 후보는 있지만은 고민 중이긴 해서 그러고 써볼까? 아니 쟤는 뭐 쓰고 싶은데 1번 쌤, 2번 시너지, 3번 고쟁이. 쌤도 쉽지 않아? 시너지는 쉽지 않은 게 진도가 양이 많은 게 쉽지 않아. 쌤은 좀 부족한 느낌이고 고쟁이는 양보다는 질이 높으니까 머리 아파요. 제일 좋은 거는 고쟁이로 질문 나가고 시너지 숙지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시너지 한 단원의 질문이 한 3개, 4개 안쪽으로 돼야지 그걸 할 수 있어. 열심히 해야지. 계약하면 너네가 7시 하는 게 낫겠지. 집에 못 간다고. 숙제 덜 했는데 못 가고 그러니까 뒤에 뽑아야 해. 숙제 안 했는데 뒤에 뽑아서 집에라. 그래서 잘 거야? 잘 거야? 앉아서? 이거 안 적어. 급격히 바보가 되네 이거. 정신을 못 차리네 이거 계속. 자,
중요한 거는 뭐라고? 오늘 있는 거 중요한 거. 뭐 여러 가지 정의나 뭐 이런 거 하는 건 당연한데 정의에 대해서 집합은 정의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파악하는 거, 알아먹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 새롭게 뭔가 얘기했었을 때 그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런 식으로 아까 그거 지워볼까? A 빼기 B가 공집합이다라고 했을 때 A가 B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포함된다의 그런 관계. 포함 관계는 너무 중요하다. 포함 관계는 진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걸 가지고 이렇게 식을 줄여 나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포함 관계 자체를 알아보는 게 일단 중요하다. 그치? 그리고 이제 새롭게 뭐 여기다 있었던 뭐 이런 애들 새롭게 집합 이런 거 했는 기호들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거에 중요해서다. 되겠지? 그걸 갖고 맞추면은 거기부터는 이제 그 해석만 되면 쭉쭉쭉 풀 수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거 못 푸는 거 그런 문제가 될 거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연산 성질 뭐 여기 있네 이런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무조건 암기 비슷하게 암기를 하든 이해를 하든 상관은 없는데 알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잘 안 외워지는데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암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암기만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도 같이 하셔야 되지만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요거 동그라미 쳐놔야 돼. 중요하다고 전부 다. 특히 1번 여기 5번에 있는 거 있죠. 5번 여기 5번 표현은 뒤에 문제에서도 나중에 나올 거라서 여기 보면 여기 보이죠? 얘랑 같은 표현인 거 요거다라는 표현 알고 계셔야 돼요. 선생님 검색이 제대로 씨, 몰랐네. 아까 검색이 됐어. 씨, 나 아픈 거 아니야? 나 아픈 거 아니야? 나 오늘 여기 햇살이 좀 심해지. 아니 운동 깨끗해졌어? 진짜 운동하는 게 왼쪽이 아니야. 얼굴이 색이 안 좋아 보인 거 아니야? 아까 멍든 것처럼 피부로 맞은 것처럼 너무 어떡하는데? 괜찮아? 우리 아까 한 시쯤 12시쯤 만나. 여전히? 아까는 그냥 열심히 걸어서 그냥 힘들었는데 아니 갑자기 관공서를 받다고 되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숙제는 일단 거기까지 어디 집합 1단원까지 일단 푸시고 다음 시간에 여기 문제를 쭉쭉쭉쭉쭉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 가니까 지금 조금 수통 트이제 뭔 말인지는 알 거니까 그치? 그래도 손댈 수는 있잖아. 손대다 보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거 이제 모르면 알면 되니까 이제 그래서 총체적 난국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래도 조금의 난국만 나오면 되니까 말고 지금 이제는 그러니까 이러네. 자습실에서 잠기해서 공부하고 있다가 폰 보고 놀다가 이거 자고 숙박료 씨. 자 아무튼 여기까지.